야, 이모, 공 위치도 제대로 못 봐? 돋보기라도 꺼내야겠네. 손 떨리는 거 봐라. 퍼팅 라인 보다가 자빠지겠어. 집에서 손주나 보지? 뭐하러 나왔어? 그 손 좀 봐. 거칠기가 돌덩이야? 그걸로 공 닦으면 공도 도망가겠다. 하하하. 죄송합니다, 손님들. 한낮의 골프장이었어요. 잔디 위로 비웃음이 터졌죠. 누구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자기 목을 조이는 족쇄가 될 줄은. 누군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그만하시죠. 단 한마디였어요. 그 순간부터 참교육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제 채널 방문해주신 여러분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잔디를 뜨겁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미세하게 불었죠. 골프장 7번 홀, 푸른 잔디 위로 하얀 공이 날아갔어요. 그 공을 따라가는 시선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박순자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야, 이모. 공 위치도 제대로 못 봐? 돋보기라도 꺼내야겠네.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잔디를 찔렀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죠. 공은 벙커 앞에 멈춰 있었고 남자는 비웃으며 클럽을 내던졌습니다. 손 떨리는 거 봐라. 퍼팅 라인 보다가 자빠지겠네. 집에서 손주나 보시지. 뭘 나와서 이 꼴을 하고 있어?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4명의 남자들이 카트에 기댄 채 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조롱이 가득했죠. 비싼 골프복을 입은 그들은 담배를 피워 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박순자는 말없이 클럽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거칠었어요. 오랜 세월 일해온 흔적이 손마디마다 박혀 있었죠. 죄송합니다, 손님들. 박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그러나 남자들의 비웃음은 더 커졌습니다. 죄송은 무슨 죄송이야. 와, 손 봐라. 거칠기가 돌덩이야. 그걸로 공 닦으면 공도 도망가겠다. 다른 남자가 담배 연기를 박순자 쪽으로 뿜으며 거들었죠. 야, 늙은 손으로 우리 클럽 만지지 마. 기름 묻는다니까. 나 이거 수입품이야, 수입품. 하, 말투 봐라. 꼭 학교 청소하던 아줌마 같아. 하긴 캐디나 청소나 거기서 거기지 뭐. 결국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인생이잖아. 공 줍다가 허리 나가면 병원비 우리한테 청구하지 마요. 알았죠? 하하. 요즘 노인네들 꼭 그렇게 돈 뜯어내려고 하더라고. 박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잔디 위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어요.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은 박순자의 마음을 식혀주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죠.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견뎌야 한다는 체념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골프화로 잔디를 툭툭 차며 말했어요. 야, 이모. 나이 몇이야? 70? 80? 그 나이에 뭔 욕심으로 여기서 일해? 연금이나 받고 집에서 쉬지. 젊은 사람들 일자리 빼앗지 말고. 맞아, 맞아. 요즘 노인네들이 문제야. 자리 안 비켜주고 끝까지 버티잖아.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취업을 못하는 거지. 박순자의 손끝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클럽이 손에서 미끄러져 잔디 위에 떨어졌죠. 남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더 크게 웃었습니다. 어이구, 손에 힘도 없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우리 클럽 떨어뜨려서 흠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배상해야 되는 거 알죠? 이거 한 개에 300만 원이야, 300. 박순자는 몸을 숙여 클럽을 주우려 했어요.
하지만 한 남자가 발로 클럽을 툭 차버렸습니다. 클럽이 잔디 위로 굴러갔죠. 박순자는 그쪽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일을 잃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옆 홀에서 카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죠. 하지만 남자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서윤정이었어요. 모자를 벗고 천천히 걸어왔죠.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남자들은 힐끗 보며 코웃음을 쳤죠. 젊은 여자가 무슨 일로 끼어드는지 궁금한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만하시죠. 윤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남자들의 웃음이 잠시 멈췄죠. 한 남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아가씨가 뭐라고 하셨나? 이모 편 드는 거예요? 혹시 친척? 아니면 뭐 봉사활동이라도 하러 왔어요? 요즘 젊은 것들 참 의리 있네. 그래, 착한 일 하는 거야? SNS에 올릴 거야? 오늘의 선행 이런 거?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바닥에 떨어진 클럽을 주워 박순자에게 건넸죠.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클럽을 받았습니다. 윤정은 그 손을 잠깐 바라봤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 그 손에서 오랜 삶의 무게가 느껴졌죠. 윤정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어졌어요. 손 다치셨어요. 잠깐 쉬세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윤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기 시작했어요. 의리 있네, 의리 있어. 이모님, 든든하시겠어요. 젊은 아가씨가 대신 싸워주시니까. 요즘 세상 훈훈하네, 훈훈해. 윤정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죠. 얼음처럼 단단한 시선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그 눈빛을 보고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말투 봐라. 군대 다녀왔어? 충성? 이라도 외쳐봐. 아니면 경찰이야? 신고할 거야? 야, 괜히 끼어들지 말고 내일이나 해. 여기 우리가 돈 내고 치는 곳이야. 손님이 왕이라고, 왕. 알아들어? 그 순간 윤정의 발끝이 공 하나를 살짝 건드렸어요. 공은 휙 날아가 남자의 신발 앞에 딱 멈췄죠. 남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잔디 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웃음이 사라졌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윤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야, 이 여자 진짜 돌았나? 말투 왜 이래? 이모 친구면 같이 나가세요. 우리 기분 상하기 전에. 아줌마 둘이 세트야 뭐야, 같이 나가서 막걸리나 마셔요. 남자들이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어요. 윤정은 움직이지 않았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그때 멀리서 관리소장이 달려오고 있었죠.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서 팀장님. 남자들의 얼굴이 일순 굳었어요. 팀장? 웃음기가 싹 사라졌죠. 윤정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이라뇨. 그냥 볼일 보러 왔습니다. 햇빛이 얼굴을 스쳤어요. 표정엔 단 한 줄의 흔들림도 없었죠. 잔디 위에 바람이 한번 길게 불었습니다. 남자들의 웃음이 그 바람 속에 묻혀 사라졌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들었죠. 윤정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등이 무척 단단해 보였어요.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무언가 잘못 건드렸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공기엔 이상한 정적이 깔렸어요. 박순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였고 남자들은 어색한 눈빛을 주고받았죠. 관리소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지만 윤정은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장님 괜찮아요. 그냥 인사차 들른 거예요. 관리소장은 눈치를 살피며 물러섰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죠. 윤정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만만치 않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야, 그 여자 뭐야? 팀장? 무슨 팀장이 골프장에 와서 캐디 편들어? 글쎄, 그냥 미친 아줌마 아니야? 요즘 군인도 알바하나 보네. 골프장 팀장이라니 웃기고들 있네. 남자들은 서로 수군거렸지만 목소리는 아까보다 작아졌어요. 윤정은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서류 봉투였어요. 봉투는 낡았고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죠. 윤정은 일부러 박순자에게 건네는 척하다가 잔디 위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떨어뜨렸네요. 박순자가 몸을 숙이려는 찰나 남자 하나가 발끝으로 봉투를 툭 밀었어요. 뭔데 이건? 어이 아가씨.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돼. 요즘 민감한 세상 몰라요? 윤정은 무심하게 대답했죠. 그냥 업무 자료예요. 납품 관련 정리표인데 중요하진 않아요. 납품? 남자들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다른 남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 납품이라. 그 말이 참 반갑네. 우리도 예전에 좀 했거든. 건설 쪽 납품 말이야. 했거든? 하, 형님 너무 말 많으십니다. 야, 조용히 해. 근데 아가씨, 납품 어디랑 했는데? 윤정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진우건설이요. 순간 남자들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졌죠. 한 남자가 담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른 남자는 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진우건설? 하, 그쪽 일은 다 끝났어요. 걱정 마요. 기록 같은 거 다 정리됐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박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들의 웃음이 서늘했죠.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기록이요? 흥미롭네요. 무슨 기록이 정리됐다는 건지. 아, 아니, 그냥 그런 말이죠. 업무상 서류 정리 같은 거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남자들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어요. 윤정은 카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죠. 혹시라도 예전 일 때문에 누가 연락하면 괜히 놀라지 마세요. 뭐, 연락? 하, 무슨 협박이라도 하시게요? 아가씨, 말투가 점점 맘에 안 드네. 장난 좀 그만하죠? 윤정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카트 안쪽에 손을 넣어 녹음기의 스위치를 천천히 눌렀죠. 딸깍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남자 하나가 봉투를 발끝으로 밟았어요. 이거 우리가 봤다고 하면 곤란해지죠? 이 안에 뭐 있는지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윤정이 돌아서며 말했죠. 기억하죠? 이잔디 목소리 잘 울리니까. 카트에 올라탔습니다. 남자들이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야, 저 여자 뭐지? 왜 진우건설 얘기를 꺼낸 거야? 몰라. 근데 진우건설 얘긴 왜 꺼낸 거냐고. 그 이름만 들어도 신경 쓰이는데. 설마 그 사고 얘기 꺼내려는 건 아니겠지? 그건 이미 다 묻혔잖아. 잔디 위로 묘한 바람이 스쳤어요. 멀리서 깃발이 휘날렸고 공 하나가 굴러가다 멈췄죠.
한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야, 그때 서류 진짜 다 태운 거 맞지? 맞다니까. 걱정 말라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럼 저 여자가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녹음기 스위치 누른 거 봤어? 뭐? 녹음기?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야, 진짜로 녹음한 거야? 우리 목소리 다 들어간 거 아니야? 미쳤네, 진짜. 그럼 진우건설 얘기도 다 녹음된 거잖아. 닥쳐. 목소리 낮춰. 남자들은 급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윤정은 이미 카트를 타고 멀어지고 있었죠. 박순자는 그 공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오래전 기억, 잊으려 했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도연아, 이제 끝낼 수 있을까? 바람이 다시 한번 세게 불었습니다. 남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윤정의 카트는 언덕 너머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존재감은 여전히 잔디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어요. 야, 위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해. 저 여자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그래, 전화해. 빨리.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자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저 혹시 진우건설 관련해서 최근에 조사 들어온 거 없습니까? 아니, 그냥 골프장에서 이상한 여자가 그 이름을 꺼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자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뭐래? 조용히 하래. 움직이지 말고. 위에서 알아서 처리한대.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봤죠. 불안과 두려움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잔디 위로 석양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죠. 박순자는 클럽을 챙기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무언가가 시작된 거예요. 오래 기다려온 그 무언가가. 잔디 위의 바람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웃음은 사라졌고 대신 불안한 시선들만 오갔죠. 남자들은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야, 진짜로 그 여자 뭐 하는 앤데? 몰라. 근데 방금 들었지? 진우건설 얘기. 그걸 왜 여기서 꺼내? 그 이름만 들어도 짜증나는데. 한 남자가 담배를 꺼냈어요. 불꽃이 켜지자 다른 남자가 낮게 말했죠. 혹시 그 자료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야? 무슨 자료? 그때 정리 안 된 서류 있잖아. 군 납품 것 말이야. 야, 그건 이미 다 태웠다고 했잖아. 너 기억 안 나? 창고에서 우리가 직접 불 지른 거. 태웠다니까 걱정 말라는데 왜 자꾸 불안해하냐고. 불안하니까 그렇지. 너 그때 백업 파일 만든 거 나 봤어. 그거 진짜 지웠냐? 하, 이 자식이 미쳤나? 그걸 왜 이제 와서. 조용히 해. 서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들이 동시에 움찔했죠. 윤정은 카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왔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글쎄요. 한참 전부터요. 남자들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윤정은 그들의 눈을 하나씩 훑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아까 그 봉투 다시 주실래요? 남자 하나가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발에 밟혀서 좀 구겨졌을걸요. 괜히 오해하시겠네. 저희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 밟은 거예요. 그럼 다행이네요. 윤정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죠. 그 자료 다 태웠다는 말 녹음에 다 들어갔거든요.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박순자가 놀라 고개를 들었죠. 남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 뭐라고요? 그 딸깍거리는 소리 들었잖아. 그게 그거였어? 야, 지금 당장 꺼내. 당장? 남자 하나가 다가왔어요. 주먹을 불끈 쥔 채였죠. 그만 오세요. 윤정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면 바로 전송됩니다.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에 불빛이 깜빡였어요. 남자들의 시선이 거기로 쏠렸죠. 미쳤나? 진짜 이게 무슨 짓이야? 야, 그거 그냥 겁주는 거야. 진짜겠냐? 장난치는 거라고. 진짜든 아니든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지. 이모, 그 봉투 누구한테 받은 거야?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떨어져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 그 여자가 줬잖아. 우리 다 봤다고. 남자가 박순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죠. 윤정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이모님한테 손 올리면 그때는 제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한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가씨, 우리한테 겁줄 생각 말라니까. 여기 CCTV도 없어. 사람도 없고. 지금 당장 그거 내놔. 안 그러면. 있어요. 윤정이 고개를 돌렸죠. 오늘 시범 운영이라 모든 홀에 테스트 카메라 달려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오늘 아침에 직접 확인했죠. 뭐? 남자들이 동시에 주변을 둘러봤어요. 윤정이 손가락으로 멀리 있는 기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그리고 저기. 카트에도 블랙박스 달려 있고요. 아까 대화 다 찍혔을 거예요. 그때 멀리서 카트 엔진 소리가 났어요. 관리소장이 무전기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죠. 남자 하나가 이를 악물었어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빨리 나가자. 여기서 더 있으면 끝장이야. 그래, 여기서 더 말하면 큰일 나. 빨리 움직여. 남자들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윤정이 한마디 던졌어요. 도망가도 됩니다. 다만 목소리 하나로도 충분하니까요. 남자들이 멈춰섰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잔디를 스쳤어요. 이모님, 윤정이 조용히 말했죠.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애 기억해요? 도연이요. 윤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죠. 그 사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손 잡아준 사람이에요. 박순자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럼 당신이.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의 소속팀 해군 UDT 특임대 서윤정 소령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멀리서 깃발이 찢어질 듯 휘날렸죠. 남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웃지 못했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죠. 그날 죽은 사람들 중엔 제 동료도 있었습니다. 이젠 진짜로 끝내야죠.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눌렀어요. 비 신호음이 잔디 위에 울렸습니다. 남자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뭘 보낸 거야? 파일이요. 군 감사실이랑 경찰청에요. 동시 전송됐을 겁니다. 이 미친년이. 남자가 윤정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죠. 그 순간 관리소장이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여긴 공공장소입니다. 놓으라고. 이 여자가 우릴 함정에 빠뜨렸어. 함정이 아니에요. 윤정이 차갑게 말했죠. 당신들이 직접 파놓은 구덩이에요. 제가 한 건 그걸 보여준 것뿐이고요. 잔디 위로 석양이 기울었습니다. 남자들은 여전히 떨며 서 있었어요. 박순자는 윤정의 손을 꼭 잡았죠.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소령님 고맙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바람이 다시 한번 거세게 불었습니다. 남자들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죠. 하지만 윤정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잔디 위의 바람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웃음은 사라졌고 대신 불안한 시선들만 오갔죠. 남자들은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야, 진짜로 그 여자 뭐 하는 앤데? 팀장이라고 했잖아. 무슨 팀장? 몰라. 근데 방금 들었지? 진우건설 얘기. 그 이름을 왜 꺼낸 거야? 그걸 왜 여기서 꺼내냐고. 그 이름만 들어도 신경 쓰이는데 미친 거 아냐? 한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손이 떨렸어요. 불꽃이 여러 번 꺼졌다 켜졌다 했죠. 다른 남자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혹시 그 자료 아직 남아있는 거 아냐? 우리가 못 찾은 거? 무슨 자료? 뭘 말하는 거야? 그때 정리 안 된 서류 있잖아. 군 납품 것 말이야. 검사 성적서 위조했던 거. 야, 그건 이미 다 태웠다고 했잖아. 너 기억 안 나? 창고에서 우리가 직접 불 지른 거. 쟤도 안 남았어. 태웠다니까 걱정 말라는데 왜 자꾸 불안해하냐고. 이미 5년 전 일이야. 끝난 거라고. 불안하니까 그렇지. 너 그때 백업 파일 만든 거 나 봤어. USB에 담았잖아. 그거 진짜 지웠냐? 하, 이 자식이 미쳤나? 그걸 왜 이제 와서 꺼내? 그건 진작에 부숴버렸다니까.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그때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서윤정의 목소리였어요. 남자들이 동시에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죠. 윤정은 카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왔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와 있었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엿듣는 거야?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글쎄요. 한참 전부터요. 백업 파일 얘기부터요. 남자들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윤정은 그들의 눈을 하나씩 훑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아까 그 봉투 다시 주실래요? 제 거거든요. 남자 하나가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발에 밟혀서 좀 구겨졌을걸요. 괜히 오해하시겠네. 저희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 밟은 거예요. 그럼 다행이네요. 윤정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죠. 그 자료 다 태웠다는 말, 검사 성적서 위조했다는 말, 백업 파일 USB에 담았다는 말, 녹음에 다 들어갔거든요.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박순자가 놀라 고개를 들었죠. 남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남자가 입술을 파르르 떨었어요. 녹음? 뭐라고요? 무슨 소리야 지금? 그 딸깍거리는 소리 들었잖아. 카트에서 난 소리. 그게 그거였어? 야, 지금 당장 꺼내. 당장 내놔. 그거 불법이야, 불법. 남자 하나가 윤정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주먹을 불끈 쥔 채였죠. 하지만 윤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 오세요. 한 발짝만 더 오면. 윤정이 한 발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면 바로 전송됩니다. 군 감사실, 경찰청, 국방부 감찰실. 동시에요.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에 불빛이 깜빡였어요. 화면엔 전송 대기 중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남자들의 시선이 거기로 쏠렸습니다. 미쳤나? 진짜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지금 우릴 협박하는 거야? 야,
그거 그냥 겁주는 거야. 진짜겠냐? 장난치는 거라고. 여자들이 원래 이런 식으로 허세 부리잖아. 진짜든 아니든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지. 이모, 그 봉투 누구한테 받은 거야? 솔직히 말해봐.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떨어져 있어서 주운 거예요. 정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그 여자가 일부러 떨어뜨린 거잖아. 우리 다 봤다고. 함정이었어, 함정. 남자가 박순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죠. 윤정이 순식간에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이모님한테 손 올리면 그때는 제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당신 혼자서 우리 넷을 어쩌게? 한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옷자락을 걷어붙이며 윤정에게 다가섰죠. 아가씨, 우리한테 겁줄 생각 말라니까. 여기 CCTV도 없어. 사람도 없고. 지금 당장 그거 내놔. 안 그러면 당신도 다칠 수 있어. 있어요. 윤정이 고개를 돌렸죠.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시범 운영이라 모든 홀에 테스트 카메라 달려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오늘 아침에 직접 확인했죠. 그리고 카트 블랙박스도 작동 중이고요. 뭐? 카메라? 남자들이 동시에 주변을 둘러봤어요. 윤정이 손가락으로 멀리 있는 기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그리고 저기. 카트에도 블랙박스 달려 있고요. 아까 대화 검사 성적서 위조 얘기, 백업 파일 USB 얘기 다 찍혔을 거예요. 음성까지 선명하게요. 남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한 남자가 카트 쪽으로 달려가 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어디 있어? 블랙박스 어디 달았어? 지금 당장 꺼내. 그때 멀리서 카트 엔진 소리가 났어요. 관리소장이 무전기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죠. 뒤따라 제복을 입은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남자 하나가 이를 악물었어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빨리 나가자. 여기서 더 있으면 끝장이야. 지금 당장 움직여. 그래, 여기서 더 말하면 큰일 나. 빨리 빠져나가자. 남자들이 급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목소리가 그들을 붙잡았어요. 도망가도 됩니다. 다만 목소리 하나로도 충분하니까요. 얼굴은 안 나와도 목소리면 신원 확인 가능하거든요. 남자들이 멈춰섰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잔디를 차갑게 스쳤어요. 이모님, 윤정이 조용히 말했죠.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5년 동안 혼자 견디셨죠?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 애 기억해요? 도연이요. 제 아들. 윤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죠. 그 사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손 잡아준 사람이에요. 제 옆에서 그렇게 갔어요. 박순자의 입술이 떨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럼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이.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의 소속팀, 해군 UDT 특임대 서윤정 소령입니다. 도연 중사와 같은 작전에 투입됐었어요. 그리고 그날 불량 장비 때문에 제 동료 셋이 죽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멀리서 깃발이 찢어질 듯 휘날렸죠. 남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웃지 못했어요. 얼굴엔 공포만 가득했죠. 윤정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어요. 그날 죽은 사람들 중엔 제 부하도 있었습니다. 23이었어요. 이제 진짜로 끝내야죠.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눌렀어요. B 신호음이 잔디 위에 울렸습니다. 화면엔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떴죠. 전송 완료. 그 두 글자가 스마트워치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남자들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한 남자가 비명처럼 소리쳤죠. 미친년. 지금 뭘 보낸 거야? 취소해. 당장 취소하라고.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군 감사실 서버에 접수됐을 겁니다. 취소 같은 건 없어요. 이 여자 진짜 우리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자 하나가 윤정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윤정은 재빠르게 몸을 틀었죠. 남자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폭행죄 추가되고 싶지 않으시면요. 폭행죄? 웃기고 있네. 우릴 함정에 빠뜨려 놓고 폭행죄? 관리소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무전기를 든 채 숨을 헐떡였죠. 손님들 진정하세요. 여기서 시끄러우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이 닥쳐. 당신도 한패야? 테스트 카메라 달았다며? 우릴 감시한 거잖아. 관리소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냥 회사 지시대로 시범 운영이라고 들었을 뿐이에요. 시범 운영? 말도 안 돼. 이거 불법 촬영이야. 우리 동의도 안 받고. 윤정이 차갑게 끼어들었죠. 공공장소에선 촬영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범죄 증거 수집은 정당한 행위고요. 범죄 증거? 우리가 뭘 했다고. 검사 성적서 위조, 군 납품 비리, 증거인멸. 방금 전 대화로 충분합니다.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야, 이거 진짜 큰일이다. 위에 보고해야 돼. 빨리. 보고. 지금 위에 보고하면 우리만 잘리는 거 몰라? 꼬리 자르기 당하는 거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일단 나가자. 여기서 더 말하면 다 녹음된다고. 남자들이 서둘러 카트로 향했어요. 하지만 멀리서 경적 소리가 들렸죠. 검은색 세단 2대가 골프장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거 누구야? 몰라. 근데 번호판 봐. 관용 차량이잖아. 차에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중 한 명이 수첩을 꺼내 들었죠. 국방부 감찰실입니다. 진우건설 관련 조사 협조 요청 받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자들이 동시에 뒤로 물러섰어요. 한 남자가 급히 소리쳤죠.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골프 치러 온 거예요.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시죠. 감찰관이 다가왔어요. 남자들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윤정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순자가 윤정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소령님, 이게 정말 끝나는 건가요? 진짜로? 윤정은 고개를 저었죠. 아직이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큰 물고기는 따로 있어요. 큰 물고기요? 네. 이 사람들은 그냥 실무자예요. 지시받고 움직인 사람들이죠.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어요. 박순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럼 도연이를 죽인 사람도? 네.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 진짜로 끝나는 거예요. 윤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저 멀리 클럽하우스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가 창문 너머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정은 그 시선을 느꼈죠. 보고 있네요. 궁금하겠죠. 자기 부하들이 잡혀가는 꼴을. 누구예요? 관리소장님, 이 골프장 주인이 누구죠? 관리소장이 주춤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건 회장님이 진우건설 전무이사셨던 분이. 이름이요. 강태준입니다. 윤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죠. 강태준. 기억하겠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감찰관에게 매달렸어요. 저희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우리 보고 서류 정리하라고 했어요. 서류 정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게 검사 성적서를 아닙니다. 제가 실수로 말을. 이미 녹음됐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죠. 한 명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우리 끝났어. 야, 정신 차려. 아직 변호사 선임하면 돼. 변호사? 무슨 돈으로? 회사에서 끊으면 우린 끝이야. 남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시작됐어요. 서로를 탓하는 목소리가 커졌죠. 너 때문이야. 내가 백업 파일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내 탓? 너도 같이 했잖아. 불 지를 때 너도 거기 있었어. 닥쳐.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 감찰관이 수첩에 메모를 했어요. 모든 말이 기록되고 있었죠. 윤정은 박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모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요. 많이 놀라셨죠?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소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5년 동안 혼자서 참았어요. 말할 데가 없었어요. 경찰도, 군대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믿어줄 사람들이 생겼어요. 윤정은 멀리 클럽하우스를 다시 바라봤어요. 창문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었죠. 도망가려나 보네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이미 출입구는 막혔을 테니까요. 과연 클럽하우스 주차장에서 또 다른 관용 차량이 나타났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남자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절규했어요. 회장님도 조사받는 거야. 우리만 버리는 거 아니었어. 이제야 알았어? 우린 그냥 버릴 카드였다고. 잔디 위로 석양이 완전히 기울었어요. 남자들은 하나씩 차에 태워졌죠. 박순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윤정은 옆에 서서 함께 바라봤어요. 이모님, 내일부터 며칠간 조사받으셔야 할 거예요. 증인으로요. 네, 괜찮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깃발이 찢어질 듯 흔들렸죠. 윤정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윤정은 골프장 근처 숙소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노트북 화면에 파일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진우건설 녹취 최종본.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제 녹음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죠. 그건 다 끝났어. 윗선에서 싹 정리됐다니까. 검사 성적서 위조했던 거. 백업 파일 USB에 담았잖아. 그건 이미 다 태웠다고 했잖아.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윤정은 작게 미소 지었죠. 이제 끝낼 수 있겠네. 파일을 군 감사부 본부로 전송하려고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화면 오른쪽 하단에 와이파이 아이콘에 빨간 X표가 떴죠. 연결이 끊긴 거예요. 뭐야? 윤정은 급히 와이파이 설정을 확인했어요. 연결이 강제로 끊겨 있었죠. 다시 연결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가 관리자 권한으로 공유기를 조작했어? 그때 창문 밖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였죠. 2명, 아니 3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는 윤정의 방 앞에서 멈췄어요. 윤정은 재빨리 USB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복사했어요.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갔죠. 70%, 85%, 100% 완료됐습니다. USB를 빼서 재킷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노트북의 원본 파일은 그대로 놔뒀죠. 미끼로 쓰려고요.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확인했어?
와이파이 차단됐지? 네, 회장님. 공유기 전원 껐습니다. 전송 못할 겁니다. 좋아. 그럼 이제 방 안 들어가서 노트북 가져와. 마스터키 있지? 네, 가져왔습니다. 자고 있을 시간이니까 조용히 하면 됩니다. 빨리 해. 날 새기 전에 처리해야 돼. 윤정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누군가 마스터키로 방에 침입하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은 회장님이라 불렸습니다. 강태준이 틀림없었어요. 윤정은 침대로 가서 누웠어요. 이불을 덮고 자는 척했죠. 숨소리를 천천히 고르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찰칵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죠.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3명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은 눈을 살짝 떴어요. 어둠 속에서 새 그림자가 보였죠. 한 명은 관리소장이었고 다른 2명은 골프장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깨우면 안 돼. 소령이라잖아. 깨면 우리 끝이야. 노트북 저기 있네. 빨리 가져와. 한 남자가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노트북을 집어들려고 손을 뻗었죠. 하지만 그 순간 화면이 잠겨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비밀번호 걸려 있어. 못 열어. 그럼 어떻게 해? 파일 지워야 되는데? 노트북 자체를 가져가야지. 하드 빼서 망치로 부수면 돼. 회장님이 그러라고 했잖아. 관리소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추궁당하면 어떡해요? 노트북 없어진 거 들키면.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파일 전송되면 우리 다 끝나는 거야. 회장님도 우리도. 빨리 들고 나가. 남자가 노트북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윤정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세 남자가 동시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관리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한 남자는 노트북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저는 소령님 이게 아니라 정기 점검. 윤정은 불을 켰어요.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죠. 세 남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모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기 점검이요? 새벽 2시에요? 그것도 자고 있는 손님 방에 마스터키로. 무단 침입해서 노트북 훔쳐가는 게 정기 점검인가요? 윤정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줬죠. 녹음 앱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타이머는 이미 5분을 넘기고 있었어요. 녹음 중이었어요. 방금 전 대화 전부 녹음됐어요. 노트북 가져가서 하드 부순다. 회장님이 그러라고 했다. 다 들어갔어요. 관리소장이 바닥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죠. 소령님, 제발 저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누가 시켰는데요? 이름 말해보세요. 침묵이 흘렀어요. 한 남자가 관리소장을 노려봤죠. 입 닥쳐. 아무 말도 하지 마. 여기서 말하면 우리 다 죽어. 윤정은 무전기를 꺼냈어요. 버튼을 눌렀죠. 본부 서윤정. 주거침입 및 증거인멸 시도 현장 확보. 용의자 3명. 즉시 지원 요청합니다. 무전기에서 답이 왔어요. 확인. 10분 내 도착. 남자 하나가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윤정이 더 빨랐죠. 문을 막아섰습니다. 비키세요. 당장. 못 비켜요. 당신 여기서 나가면 증거 인멸하려 할 거잖아요. 회장님한테 보고하고요. 비키라고. 우리 시간 없어. 남자가 윤정을 밀쳤어요. 하지만 윤정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남자의 팔을 잡아 순식간에 비틀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났죠.
의학, 폭행죄도 추가네요. 주거침입, 절도 미수, 증거인멸 시도, 폭행. 계속 쌓이는군요. 다른 남자가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어요. 관리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소령님, 강 회장님이 시켰어요. 파일 지우라고. 안 그러면 제 가족을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사고 나게 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윤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강태준이요? 직접 전화했어요? 네, 어젯밤 11시쯤 직접 전화 왔어요. 그 여자 노트북에 있는 파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없애라고. 안 그러면 저도 같이 끝난다고 제 아들까지. 협박 내용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전부 다요. 파일 전송되기 전에 노트북 가져오라고 했어요. 비밀번호 못 풀면 하드 빼서 부수라고. 그리고 흔적 남기지 말라고, 아무도 몰랐던 일로 하라고. 윤정은 스마트폰 녹음을 멈췄어요. 저장 버튼을 눌렀죠. 좋아요. 증언 녹음됐으니 증거로 쓰겠습니다. 강태준의 직접 지시, 협박, 증거인멸 교사. 완벽하네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지원팀이 도착한 거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제복 입은 요원들이 들어왔죠. 세 남자는 하나씩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는 신음하며 끌려나갔어요.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태준 차례네요. 아침에 직접 찾아가야겠어요. 아침 햇살이 골프장을 비췄어요. 윤정은 캐디실로 향했죠. 문을 열자 박순자가 낡은 사물함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쥐고 떨고 있었죠. 이모님. 박순자가 놀라 돌아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소령님 어젯밤에. 괜찮아요. 관리소장 잡혔어요. 강태준이 시킨 거예요. 박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쥐고 있던 쪽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뭘 들고 계세요?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쪽지를 펼쳤어요. 볼펜으로 휘갈겨 쓴 숫자가 보였죠. JW-17 SN 904 성적서 첨부.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쓴 장비예요. 폭발했던 거요. 윤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날 군에서 유품 가져왔을 때 포장 스티커에 있던 번호예요. 급히 베꼈었죠. 그리고 며칠 뒤에 진우건설 사람이 찾아왔어요. 돈 봉투 들고요. 누가요? 박순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진우건설 총무이사 강태준. 윤정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직접 왔었네요. 100만 원 줬어요. 잊으세요 라고 하면서 전 던져버렸어요. 그 사람 얼굴에. 그랬더니 비웃더라고요. 후회할 거예요. 우리 건드리면 안 돼요 라고. 윤정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군 내부망에 접속했죠. JW-17 SN 904 입력. 조회 결과 없음. 전산 기록 지웠네요. 하지만 종이 서류는 남아있을 거예요. 진우건설 본사 가봐야 해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도연이 일인데. 윤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5년 동안 혼자 견딘 것보다 무서울 순 없어요. 오전 10시 진우건설 본사 앞이었어요. 로비로 들어가자 경비가 다가왔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해군 UDT 서윤정 소령입니다. 자료 열람하러 왔어요. 경비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전 예약이. 긴급 사안이에요. 국방부 공문 있어요. 경비는 급히 무전기를 꺼냈죠. 총무팀장님, 군인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 뒤 양복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뒤에 덩치 큰 남자 둘이 따라왔죠.
뭔데요? 무슨 일이에요? 5년 전 군 납품 검사 성적서 열람하러 왔습니다. JW-17 모델이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건 오래됐는데 일주일 걸릴 거예요. 일주일? 그동안 서류 없앨 시간 벌려는 거죠? 뭐, 지금 우릴 뭘로 봐? 범죄자로 봐요. 전산 기록 삭제했잖아요.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모욕하지 마. 지금 당장 안내하세요. 못하겠다면 영장 가지고 올게요. 남자는 이를 악물었죠. 알았어요. 지하 3층 보관실로 내려갔어요. 긴 복도 양쪽으로 철제 선반이 빼곡했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군납 검사 성적서는 저쪽 끝이에요. 윤정이 첫 번째 상자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다 없어요. 박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복도 불이 하나씩 꺼졌어요. 캄캄해졌죠. 비상등만 깜빡였습니다. 윤정이 손전등을 켰어요.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죠. 여러 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여기 숨어 계세요. 윤정은 박순자를 선반 뒤로 밀어 넣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죠.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향했습니다. 거기 섰어, 이년아. 강태준이었어요. 뒤에 덩치 큰 남자 5이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죠. 야, 서윤정. 끈질기게 여기까지 왔네. 진짜 죽고 싶어? 서류 어디 있어요? 강태준이 침을 뱉었어요. 서류? 그딴 거 진작에 태웠어. 이 멍청한 년아. 5년 전에 다 소각로에 처박았어. 쟤도 안 남았다고.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개뿔도 안 나와. 증거 따윈 없어. 그럼 도연 중사는요? 제 동료들은요? 강태준이 코웃음 쳤어요. 재수 없었던 거지, 뭐. 사고야, 사고. 군인이면 원래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에요. 윤정이 앞으로 나섰어요. 남자 5이 쇠파이프를 들고 막아섰죠. 바닥에 탕탕 두드렸습니다. 강태준이 윤정의 얼굴 앞까지 다가왔어요. 야, 이년아. 여기서 썩 꺼져. 안 그러면 너도 사고나. 지하 보관실 위험하거든. 선반 무너지면 사람 깔려 죽어. 안 그래, 야들아? 남자들이 키득거렸어요. 그래. 사고사로 처리되지. 윤정은 미소 지었어요. 재킷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죠. 화면에 녹음 중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녹음 중이에요. 협박, 살인 인정, 증거인멸 자백 다 들어갔어요. 강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이 충혈됐죠. 이 미친년이. 야들아, 저거 빼앗아. 부숴버려. 남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어요. 윤정은 자세를 낮췄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윤정은 몸을 숙여 피했죠.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꺾이는 소리가 났어요. 으악!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었어요. 윤정은 뒤돌아 발로 차올렸죠.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윤정은 선반을 잡고 몸을 날렸죠. 발차기가 남자 하나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이 여자 미쳤어. 다 같이 덤벼. 강태준이 소리쳤어요. 남자들이 사방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렸죠. 윤정의 팔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소령님, 박순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나오지 마세요. 윤정은 피를 닦으며 다시 자세를 잡았어요.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아직 안 끝났어요. 윤정은 피를 훔치며 다시 자세를 잡았어요. 남자들이 사방에서 에워쌌죠. 쇠파이프가 휘둘러질 때마다
씩씩 소리가 났습니다. 야, 한 번에 끝내. 전현 죽여도 사고로 처리된다. 강태준이 소리쳤어요. 남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죠. 윤정은 선반 기둥을 잡고 몸을 휘 돌렸습니다. 발차기가 남자 둘의 얼굴을 연달아 강타했어요. 으악!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했어요. 한 남자의 쇠파이프가 윤정의 어깨를 강타했죠. 윤정이 비틀거렸습니다. 걸렸다. 더 쳐. 남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경찰차 안이 여러 대였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누가 신고했어? 윤정이 피 묻은 입가를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제가요. 들어오기 전에 위치 공유했거든요. 10분 안에 연락 없으면 출동하게요. 이 미친년이. 강태준이 직접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어요. 윤정은 피하지 않았죠. 오히려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손으로 쇠파이프를 잡아챘어요. 강태준과 힘겨루기가 시작됐죠. 나라고. 당신이 나요. 윤정이 무릎으로 강태준의 배를 찼어요. 강태준이 신음하며 쇠파이프를 놓쳤죠. 윤정이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울렸죠. 지하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과 군 헌병들이 우르르 내려왔어요. 거기 다들 움직이지 마. 강태준과 남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포위됐죠? 하나씩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우리 변호사 부를 권리 있어. 이거 불법이야. 강태준이 발악했어요. 하지만 헌병이 그의 팔을 비틀었죠. 불법은 당신이에요. 살인미수,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 더 있어요? 박순자가 선반 뒤에서 나왔어요. 윤정을 부축했죠. 소령님 많이 다쳤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윤정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박순자가 꽉 잡았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응급요원들이 달려왔어요. 윤정을 들것에 눕혔죠. 강태준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너 끝이야. 우리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장군이야, 장군. 별 4개 단 사람이라고. 윤정이 들것에 누운 채 웃었어요. 장군이요? 좋네요. 더 큰 물고기네요. 고맙습니다. 정보 주셔서. 강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늦었어요. 다 녹음됐어요. 윤정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여전히 녹음 중이었죠. 며칠 뒤 군 감찰실 조사실이었어요. 윤정은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앉아 있었죠. 맞은편엔 감찰관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소령, 수고했어요. 강태준 자백받았어요. 검사 성적서 위조, 불량 장비 납품, 증거 인멸 전부 인정했어요. 배우는요? 감찰관이 서류 한 장을 넘겼어요. 퇴역 장성이에요. 전 육군 중장 출신. 진우건설 고문으로 있었죠. 어제 긴급 체포됐어요. 윤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 사람도 조사받나요? 네.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특별조사팀 꾸려졌어요. 당신 녹음 파일 결정적이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나요? 감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납품한 불량 장비가 최소 15건이에요. 다행히 도연 중사 사건 이후론 큰 사고는 없었어요. 당신이 막은 거예요.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5년 동안.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감찰관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고맙습니다, 서소령. 당신 덕분에 많은 군인들이 살았어요. 일주일 뒤 골프장 7번 홀이었어요. 그늘집 옆에 작은 벤치가 하나 놓였죠. 금속 팻말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도연 중사 추모 끝내는 사람들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버팁니다. 박순자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죠.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이 옆에 앉았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네, 이상하게 오늘은 마음이 덜 아파요. 5년 만에 처음이에요.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도연 중사도 보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신 줄 몰랐을 거예요. 아니에요. 전 약했어요. 소령님이 없었으면. 아니에요. 5년 동안 혼자 버틴 것, 그 쪽지 하나 지킨 것, 그게 다 이모님 힘이었어요. 박순자가 윤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소령님 정말 고마워요. 도연이도 고마워할 거예요.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잔디를 스쳤죠. 새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때 멀리서 카트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캐디가 손님을 안내하고 있었죠.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 새로 뽑힌 캐디래요. 제 후임이에요. 그럼 이모님은 이제. 네. 그만두기로 했어요. 이제 그만 쉬려고요. 도연이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박순자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팻말을 쓰다듬었죠. 도연아, 엄마 이제 편히 잘게. 너도 이제 편히 쉬렴.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깃발이 펄럭였죠. 윤정은 옆에 서서 경례를 했습니다. 박도연 중사, 임무 완수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햇빛이 두 사람의 어깨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잔디는 푸르렀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며칠 뒤 뉴스가 나왔어요. 군 납품 비리 주범 검거 전직 중장 포함 27명 기소 5년 전 군인 사망 사건 제조사 불량 장비 납품 확인 제보자 서윤정, 소령, 국방부 장관 표창수요. 방송에서 윤정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특별한 일한 거 아니에요. 제 동료들 그리고 박도연 중사 같은 분들이 제대로 기억되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분들은 영웅이니까요. 박순자는 TV를 보며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죠. 골프장 7번 홀 벤치는 그렇게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팻말을 읽었죠.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었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연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박순자가 5년 동안 바랐던 전부였죠. 바람이 잔디를 스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차에 올라타기 전 한 번 더 벤치를 돌아봤어요. 안녕히 중사님. 당신 이름 여기 남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골프장이 멀어졌죠. 하지만 그곳엔 여전히 벤치가 있었고 팻말이 있었고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석 달이 흘렀어요.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었죠. 윤정은 군 본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서소령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중이가 달려왔죠. 장관님이 부르십니다. 회의실로 오시래요. 지금요? 네, 긴급 회의래요. 윤정은 회의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장성색과 감찰관들이 앉아 있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앉으세요, 서소령. 장관이 말했어요. 윤정은 자리에 앉았죠. 강태준 재판 결과 나왔어요. 징역 12년, 전 중장은 15년이에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장관이 서류를 내밀었죠. 윤정이 받아봤습니다. 협박 편지였어요. 서윤정, 내가 한 짓 잊지 않는다. 우리 형님들 감옥 보냈지? 두고 봐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윤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언제 온 거예요? 이틀 전이에요. 당신 숙소 우편함에요. 그리고 장관이 사진 한 장을 더 내밀었죠. 박순자의 집 앞 사진이었습니다. 빨간 X 표시가 돼 있었어요. 이모님도 위험해요. 윤정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누가 보낸 건지 알아요? 아직 확인 중이에요. 하지만 진우건설 조직원 중 몇 명이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그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호 조치는요? 당신과 박순자 씨 모두 경호 붙였어요. 하지만 장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 달 정도만 가능해요. 예산 문제도 있고 장기간은 어려워요. 윤정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럼 한 달 뒤엔 어떻게 해요? 당신이 조심하는 수밖에요. 미안해요. 회의가 끝났어요. 윤정은 복도로 나왔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박순자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이모님? 아, 소령님. 잘 지내세요? 이모님, 집 밖에 나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네. 무슨 협박 편지 왔어요. 강태준 조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당분간 집에만 계세요. 전화 너머로 박순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소령님,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이에요. 조금만 더 버텨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윤정은 주차장으로 향했죠. 차에 올라타려는데 유리창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10시 7번 홀 그늘집. 혼자 와라. 안 오면 박순자 죽는다. 윤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렸죠.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 10시 골프장이었어요. 윤정은 7번 홀로 걸어갔죠.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늘집이 어둠 속에 보였어요. 누구야? 나왔어. 윤정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윤정이 돌아섰죠.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어요. 서윤정 맞지? 가운데 남자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쉬었죠. 그래, 나야. 박순자 씨는 어디 있어? 걱정 마. 아직 안 건드렸어. 너 때문에 왔으니까. 남자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다른 둘도 흉기를 들었죠. 강태준 형님이 감옥 갔어. 내 때문에. 우린 일자리 잃었고 가족 먹여 살릴 돈도 없어. 그건 당신들이 범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닥쳐. 우린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근데 넌 우리 인생 망쳤어. 남자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윤정은 옆으로 피했죠. 하지만 다른 남자가 옆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윤정의 등을 강타했어요. 으윽. 윤정이 비틀거렸어요. 세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죠.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이년아, 이제 끝이야. 내가 우리한테 한 짓 후회하게 해줄게. 윤정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피가 입에서 흘렀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남자 하나가 칼을 들어 올렸어요. 이제 진짜 끝이다. 그 순간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여러 개였죠. 차들이 골프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누가 왔어? 야, 도망가. 빨리. 남자들이 황급히 도망쳤어요. 윤정은 바닥에 누운 채 하늘을 봤죠. 별이 보였습니다. 이모님 죄송해요, 제가. 의식이 흐려졌어요.
누군가 윤정을 흔들었죠. 소령님, 정신 차려요. 박순자의 목소리였어요. 윤정은 눈을 떴죠. 박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윤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왜 여기? 경찰이 연락 왔어요. 소령님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같이 왔어요. 경찰들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죠. 병원이었어요. 윤정은 침대에 누워 있었죠. 팔과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소령님 괜찮아요? 네, 이 정도는. 이 정도가 어디 있어요? 갈비뼈 금 갔어요. 의사가 한 달은 쉬래요. 윤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안해요, 이모님. 제가 제대로 못 지켜서. 무슨 소리예요? 소령님이 저 때문에 다친 건데. 박순자가 윤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소령님, 이제 그만하세요. 충분히 했어요. 더 다치면 어떡해요?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에요. 범인들 아직 안 잡혔어요. 이모님이 위험해요. 그래도 소령님마저 다치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형사 하나가 들어왔죠. 서소령님, 범인 3명 체포했어요. CCTV 분석해서 추적했어요. 전부 진우건설 전 직원들이에요. 윤정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네. 자백도 받았어요. 강태준이 감옥에서 지시했대요. 면회 온 사람 통해서요. 강태준이요? 네. 추가 기소될 거예요. 이번엔 교사살인 미수로요. 윤정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박순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윤정이 손을 꼭 잡았죠. 이모님, 울지 마세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한 달 뒤 해군 기지 추모 공간이었어요. UDT 훈련 중 순직한 대원들을 기리는 곳이었죠.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였습니다. 박순자와 윤정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새로 세워진 추모비에 도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다른 순직자들과 함께요. 박도연 중사 마이너스 대한민국 해군 UDT 특임대. 박순자가 추모비에 손을 얹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왔어. 내 이름 여기 있어. 전우들 옆에. 이제 외롭지 않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하지만 이번엔 평온한 눈물이었습니다. 윤정은 바다를 바라보며 경례를 했어요. 박도연 중사, 당신이 남긴 것들 헛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바닷바람이었죠. 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님,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도연 중사도 그걸 원할 거예요. 네, 이젠 웃으면서 살게요. 도연이도 그걸 바랄 거예요. 둘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추모비를 한 번 더 돌아봤죠. 햇빛이 비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순자와 윤정은 언덕을 내려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앞만 봤습니다. 바다는 넓었고 하늘은 맑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 도연의 이름은 영원히 그곳에 남을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며 전우들과 함께 잊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